안녕하세요. 찬입니다. 제가 오늘 원비 토크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책으로 접하게 된 긍정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책을 2권 정도 읽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깊이가 진 않지만 어떤 학문이다, 어떤 게 주 내용이다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존 심리학과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자극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책을 읽게 됐고, 그 내용은 긍정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기존의 심리학은 정신분석학적으로 환자들을 취급을 하고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심리학이라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나 공황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치료를 할까?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데 주로 집중돼 있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삶의 만족도나 행복 지수라고 봤을 때 우울적으로 해서 삶의 만족도가 마이너스 7인 사람이 기존의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치료를 많이 받으면 플러스 3레벨로 가거나 플러스 7레벨로 가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문제만 제거하는 그런 게 이제 기존의 심리학이 목표를 삼고 임했던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반해서 25년 전부터 이제 시작된 긍정 심리학에서 이제 하는 얘기는, 심리학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고민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의 행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관심 있게 다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행복 지수가 3레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레벨 7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레벨 10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느냐 얘기를 하면 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 이분이 1997년에 미국 심리학협회 회장이 되면서 긍정 심리학을 디파인을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걸 셋업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한 석학들에는 저희가 이제 몰입으로 잘 알고 있는 미하이 칙센티미하이 교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행복 증진에 대한 그런 심리학의 시초를 이분이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04년도에 테드에서 강연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기존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앞으로 심리학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용어적으로 볼 때 웰빙과 플로리시라는 용어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요소나 액션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디파인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웰빙의 이제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면 잘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감정, 정서를 항상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이 됐건 취미가 됐건 놀이가 됐건 빠져들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최고로 기뻤던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순간에 혼자였던 적은 없다. 주변에 가족이 있거나 친구가 있거나. 그래서 커넥티드 된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자아의 뭔가에 이루는 거에 국한하지 않고 사명감이나 소속된 데에서의 이제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웰빙의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식의 성취건, 큰 성취건, 지속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삶이 웰빙의 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특징이라고 파악을 한 부분은 재능과 성격적인 특성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성,
장점을, 그러니까 단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것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모라든가 절대음감이 이제 재능에 해당한다면 뭐 친절함, 낙관성, 용기, 정직함 이런 부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 기초가 없어도 체계적인 훈련을 하거나 개발을 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애가 있으니까 육아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런 식의 이제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 만족된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내용이 좀 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적인 특성은 시간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나타나는 아이템들이고 그리고 그 자체 하나하나로 다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여기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디파인을 해놓은 건 6가지 동서양을 가로지르고 이제 과거를 포함하는 6가지 미덕이라는 걸 디파인을 해뒀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성취하기 위한 아까 말한 성격적인 특성들을 24가지로 나눠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기의 대표 강점이 뭔지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좀 더 디벨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스코어링 할 수 있는 서베이가 사이트에서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표 강점 몇 가지를 찾아내서 자기의 삶, 일에 그리고 가정에서도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뭐 학습의 속도나 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피곤함을 잘 못 느끼고 어떤 단계에서는 몰입을, 황홀경을 느끼는 성격적인 특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삶 자체가 플로리시해진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이라는 책과 플로리시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어찌 보면 다른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긍정심리학은 조직의 효율성 제고나 그다음에 낙관성 학습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육아에 많이 적용을 하기도 하고 그 활용도가 이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어찌 보면 25년 정도밖에 안 된 학문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빨리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박 겉핥기 시기였지만 이런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 서적이나 여기 사이트는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